뇌종양 두통과 구토, 안 보이는 이상신호.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45세 김민수 씨는 갑작스러운 두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성 두통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뇌 속에 자라고 있던 종양 때문이었어요. 만약 그가 조금 더 일찍 이상 신호를 알아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우리 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무서운 침입자, 뇌종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종양이란 무엇인가? 뇌종양은 말 그대로 뇌 조직 내부나 주변의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모여 덩어리를 형성한 것입니다. 우리 뇌는 약 1400g의 무게로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놀라운 기관이죠. 이런 중요한 뇌에 종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42세 박영희 씨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됐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아이 이름을 헷갈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져 결국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은 이렇게 아주 사소한 증상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종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뇌에서 직접 발생하는 원발성 뇌종양과 다른 장기의 암이 뇌로 전이된 전이성 뇌종양이죠. 원발성 뇌종양의 경우 연간 10만 명당 약 6에서 7명 정도 발생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뇌종양의 종류와 발생 부위. 뇌종양의 종류는 실로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신경교종으로 뇌의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죠. 그 중에서도 교모세포종은 가장 악성도가 높아 뇌암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28세 젊은 아버지였던 최성민 씨는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1년 반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남기고 말이죠. 수막종은 뇌를 감싸는 수막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다행히 대부분이 양성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지면서 뇌를 압박하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죠. 52세 이미경 씨는 왼쪽 귀에서 들리던 이명이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거대한 수막종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죠. 뇌하수체 선종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키가 자라기 시작한 30대 남성, 생리가 멈춘 20대 여성 등이 모두 뇌하수체 선종 때문이었어요. 뇌간에 발생하는 종양은 크기가 작아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기 때문에 수술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손의 종양은 주로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며 균형 감각과 운동 조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8살 김지우 어린이는 자꾸 넘어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져서 검사를 받았다가 손의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완치될 수 있었죠. 지속적인 두통의 위험 신호. 일반적인 두통과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뇌종양 두통은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심하다는 점이에요. 잠자는 동안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김대호 씨는 매일 새벽 4시경이면 극심한 두통으로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처음엔 야근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주말에도 똑같은 시간에 두통이 발생하면서 이상함을 느꼈죠.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전두엽에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뇌종양 두통의 또 다른 특징은 점진적으로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타이레놀로도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힘을 쓸 때 더 심해집니다. 39세 간호사 정수연 씨는 환자를 돌보다가 기침을 할 때마다 머리가 터질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과로라고 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달랐어요. 검사 결과 후두엽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통과 함께 목 뒤쪽이 뻣뻣해지거나 빛을 보기 힘들어진다면 뇌압 상승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뇌척수액의 순환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원인 모를 구토 증상. 뇌종양으로 인한 구토는 일반적인 소화불량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음식과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특히 아침 공복에 갑자기 구토가 나온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25세 대학생 이준호 군은 시험 기간 중 계속되는 구토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처음엔 시험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방학이 되어도 증상이 계속됐어요. 특히 아침에 양치질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냄새에도 민감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뇌압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죠.
뇌종양으로 인한 구토는 뇌간의 구토 중추가 자극받거나 뇌압 상승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런 구토는 위장약을 먹어도 전혀 호전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46세 요리사 박철수 씨는 평생 요리를 해온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였죠. 동료들은 요리에 대한 번아웃이라고 했지만 그는 뇌종양 환자였습니다. 종양이 후각과 관련된 뇌 부위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구토와 함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나 뇌간 부위의 종양은 평형 감각에 영향을 주어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일으킵니다. 시야 이상과 신경학적 증상. 뇌종양이 시신경이나 시각 중추를 압박하면 다양한 시야 장애가 나타납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까맣게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대표적이죠. 32세 그래픽 디자이너 최민아 씨는 어느 날부터 모니터의 오른쪽 부분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의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시야 결손이 심해졌어요. 안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뇌하수체 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뇌종양으로 인한 시야 장애는 보통 서서히 진행됩니다. 환자들은 종종 안개가 낀 것 같다거나 커튼을 친 것 같다고 표현하죠. 특히 운전 중에 옆차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언어장애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에 종양이 생기면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겨요. 48세 아나운서 김성호 씨는 방송 중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져 결국 좌측 전두엽의 종양을 발견하게 되었죠. 손발의 마비나 감각 이상도 주의해야 할 증상입니다. 운동 피질이나 감각 피질에 종양이 생기면 반대편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발작과 의식 변화 주의. 뇌종양으로 인한 발작은 간질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갑자기 시작되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발작을 경험한다면 뇌종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29세 회계사 이영수 씨는 회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전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동료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었어요. 검사 결과 측두엽에 종양이 있었고 이 종양이 주변 뇌조직을 자극해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발작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기시감 데자뷰를 느끼거나 손가락이 저린 느낌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의식 변화도 심각한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멍해지거나 반응이 느려지거나 성격이 변하는 것도 뇌종양의 증상일 수 있어요. 53세의 교사 박미숙 씨는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화를 잘 내고 감정 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갱년기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전두엽 종양이 원인이었죠. 뇌종양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 뇌종양 진단의 핵심은 영상 검사입니다. CT는 응급 상황에서 빠른 진단이 가능하지만 MRI가 훨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요. 특히 조영제를 사용한 MRI는 종양의 크기, 위치, 성질까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검사실에서 30분 동안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41세 김영희 씨는 MRI 검사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다가 종양이 더 커진 후에야 진단받았어요. 조기 발견했다면 더 간단한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말이죠. 뇌파 검사는 발작이 있는 환자에게 필수적입니다.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해서 발작의 원인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PET 검사는 뇌의 대사 활동을 보여주어 종양의 악성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 검사로는 종양 표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경우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여 진단에 활용하죠.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종양의 특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은 조직 검사입니다. 수술 중에 종양 조직을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정확한 종류와 악성도를 알 수 있어요. 가족력과 위험 요인. 뇌종양의 대부분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이 알려져 있어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즉 직계 가족 중에 뇌종양 환자가 있다면 발생 위험이 약간 높아집니다. 신경섬유종증, 결절성 경화증 같은 유전 질환이 있으면 뇌종양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에 힘써야 합니다. 방사선 노출도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 머리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직업상 방사선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에게서 뇌종양 발생률이 높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의료용 X선이나 CT 검사 정도로는 큰 위험이 없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폰 전자파와 뇌종양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연관성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뚜렷한 관련성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역 결핍 상태인 사람들에게는 뇌림프종 같은 특별한 종류의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어요. AIDS 환자나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치료법과 예후. 뇌종양의 치료는 종양의 종류, 크기,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현대 뇌수술은 과거와 달리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현미경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상 뇌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종양만 정확히 제거할 수 있죠. 각성 수술이라는 특별한 수술도 있어요.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면서 언어나 운동 기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34세 피아니스트 김소영 씨는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부위 근처에 종양이 있었는데 각성 수술로 연주 능력을 보존하면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악성 종양의 보조 치료로 사용됩니다. 감마 나이프나 사이버 나이프 같은 정밀 방사선 치료는 정상 뇌조직의 손상 없이 종양만 정확히 공격할 수 있어요. 항암화학요법은 악성 뇌종양, 특히 교모세포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모졸로마이드라는 약물이 대표적이며 방사선 치료와 함께 사용하면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 개발도 활발합니다. 종양의 유전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죠.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뇌종양을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녹차, 견과류 등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반면 가공식품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켜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의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척 수액이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청소하죠.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금연과 금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담배와 알코올은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 뇌종양은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하면 수술이 쉽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져요. 반면 늦게 발견하면 뇌압 상승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뇌 기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세 대학생 박지민 씨는 가벼운 두통을 몇 달간 방치했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져서 뇌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진 상태였어요. 만약 처음 두통이 시작됐을 때 병원을 찾았다면 훨씬 간단한 치료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40세 이후에는 뇌 MRI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을 권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우연히 작은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상담 필요. 지금까지 뇌종양의 다양한 증상들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로 혼자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즉시 신경외과나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의식 저하, 발작, 급격한 시야 장애 등이 나타나면 119를 부르거나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본인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도 주변에서 보기에 이상한 행동이나 변화가 감지될 수 있거든요. 서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뇌종양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뇌 건강,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